가요 이제? 네, 이제 또 가야 돼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어이구.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 사무실인데 좀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바쁠 때만 써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다시 좀 집 좀 갔다가. 집에 왜 가시는 거예요? 아침 뭐 TV랑 다 켜놓고 와가지고 아까 기다리다가 힘들어가지고. 아침밥 드셨어요? 아침부터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 몇 건 정도 한 거예요? 지금 4건 정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벽부터 일이 많아요? 원래 공사 시작이 아침부터 7시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재가 오니까 저희를 그때부터 부르는 거죠. 이제 지게차 장비들이 먼저 가서 자재를 내려야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 가장 피크 타임이고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점심 먹고 나서 다시 또 자재들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떠나보내야 되는 데는 또 가서 또 실어줘야 되고 이래야 돼가지고 계속 장비 일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가서 이렇게 금방금방 하고 네네네. 바로 오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일을 하면 네. 돈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돈은 이제 가서 건당 5만원씩 받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만원씩 받는데 40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단골들이어가지고 만원씩 깎아줘가지고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올해 27살입니다. 95년생입니다. 근데 이게 얼어 계세요? 저 영상 이거 너무 처음 찍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되게 젊은데 어떻게 네네. 이렇게 중장비 운전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해가지고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는데 저는 뭐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이제 다 사진 찍고 막 이제 졸업식 즐기잖아요. 저는 그 경기인력개발원이라고 나라에서 국비 지원해주고 막 기술 양성해주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 졸업식 날 하다가 그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 중장비 그 국비 지원에 붙어가지고 운 좋게 거기서 20살 1년 동안 자격증 따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이쪽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 없을 때는 네네네. 집에 와서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예, 요즘에는 거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름이랑 11월까지 너무 바빴어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쉬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일했는데 또 남자 혼자 사는 집이어가지고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큰일 나네요. 혼자 사세요? 예, 저는 혼자 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층입니다. 네,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냥 문이 열립니다.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커피 드실래요? 집이 네. 횡하네요? 예, 남자 혼자 살아가지고 잠깐만. 냉장고도. 이 안에 이런 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아무래도 음식을 안 해 먹다 보니까 그냥 다 배달의 민족 시켜 먹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 자영업자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 전부터 되게 재밌고 이래가지고. 근데 거의 다 요식업이나 좀 서비스업 쪽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이 다들 이런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일도 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보람차게 할 수 있고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네네. 집이 좀 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제 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도 없이 맨날 엄마랑 같이 있어. 뭐 저보다 더 뭐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냥 저는 항상 나중에 돈 벌면은 좋은 집 한번 사보자 그냥 이 목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악착같이 진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좀 열심히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침 네. 9시까지 지금 얼마 버신 거예요? 저 이제 2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1시에 또 일 예약이 있고 아마 또 한 10시 반쯤에 한 번 더 전화가 올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중장비업을 거의 보통 주로 하고 있고요. 건설 자재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왜냐면 장비만 하면은 그래도 살짝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입이 뭐 어느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달에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운데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은 순수익으로 가져와야지 않나 싶어서. 그럼 지금은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3월 달부터는 그렇게 벌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 그리고 지금 잠깐 이제 12월, 1월, 2월 그리고 장마철
장마철 때 잠깐 좀 주춤하다가. 뭐 성수기에는 1,000만 원 정도 버시고 비수기에는 어느 정도 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 달에는 12월 달에 600만 원 벌었고 지금 저번 달에 1월 달에는 한 550 정도 벌었습니다. 다 기름값 뛸 거 띄고 그리고 막 보험료 다 뛸 거 띄고 해가지고. 아니 잠깐만, 근데 이렇게 너무 돈이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 얘기하는 게. 저 오히려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때는 진짜 욕만 먹었어요. 현장을 가면은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학생이야 이래요. 작업 현장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급하고 대한민국 성격 빨리빨리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를 못하니까 다른 분을 부르고 이러니까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도. 그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이거 끝나고 서브웨이도 하고 투잡을 했었어요. 곱창집에서 알바도 하고. 돈이 안 돼서요? 예, 돈도 안 되니까. 왜냐면 처음에 저를 누가 불러줘요, 이 애송이를. 근데 포기는 뭔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그 건설 현장에서 아저씨들이 욕하는데 뭔가 제가 여기서 이것까지 못 버티면은 나는 다른 일을 해도 못하겠다. 그냥 난 일단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진짜로 맞지만 않았지 팔도 욕 다 먹으면서 진짜로 막 스트레스도 진짜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근데 제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상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막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리니까. 그래도 좀 건설 현장 가면 좀 애교도 부리고 아저씨들한테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막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은 진짜. 또 그분들은 또 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들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중장비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살 12월에 방위산업체를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지게차를 타면서 기계를 다뤘단 말이에요. 이제 23살에 거기서 전역을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게차 큰 거 있잖아요, 타고 있는 거, 저걸 사가지고 거의 23살 한 3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이거 지게차 필기시험을 보러 갔을 때 아버지랑 같이 보러 갔어요. 아버지도 지게차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하겠구나 해서 아버지는 떨어지고 저는 붙어가지고. 아버지는 시험 떨어지시고 결국 못 따셨어요? 네, 아버지는 지게차 자격증을 못 따셨죠. 그렇죠.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셨는데 포크레인을 주로 하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포크레인을 타다가 사고가 나셔가지고, 예, 포크레인에 깔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서 제가 살짝 장비 타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진짜 위험하긴 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잘못하면은 물건을 진짜 쏟으면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 트라우마가 처음에 좀 생겼어요, 아버지 처음 돌아가셨을 때는. 근데 이것까지 한번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극복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작년 6월 1일 날 사고가 나가지고, 2020년 6월 1일에 사고 나셔가지고 의식이 없으시다가 7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근데 아버지를 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막 일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도 이 업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저도 나중에는 저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뭔가 깊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아버지도 되게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뭔가 후회는 없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내가 선택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한번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이 그럼 좋아서? 예, 저는 지금 일이 좋아요.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네. 좀 그 트라우마를 이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나 보네요, 그죠? 그쵸. 아무래도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또 재밌고, 그리고 이거 할 때만큼은 제가 또 집중하고 진지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더라면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같은 업종의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다른 일도 많은데 다른 일을 하고 와도 충분하고 이런데 처음부터 이 길로 가니까 좀 안타깝게 보셨나봐요, 저를. 근데 저는 되게 이 길에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리고 저는 더 키울 생각이라 가지고 이거를. 네. 이렇게 네. 라면 끓이고 있는데 일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밥 먹다가 일 전화 들어오면은 그냥 밥 먹다 말고 가요.
집에 있으면 네네. 일하고 생활하고 그냥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제 그 엄격하게 좀 시간을 지키는 편인가요? 거의 집에 안 있어요. 근데 지금 겨울철이고 이러니까 집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지. 날씨 풀리면은 거의 밖에 있어가지고. 보통 나가 있으면 사무실에 계속 계신 거예요?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건재 쪽 배달일도 들어오고 장비일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포크레인도 들어오면 제가 스페어 기사들도 있어가지고 스페어 기사들 보내고 해야 되고 또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다 아버지가 그거 하시면서 아버지 일 하신 거 물려받은 거라서 그거는 지게차만 제가 따로 한 거지. 아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네. 아버지랑 같이 하시던 거예요? 그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건재 쪽도 같이 하고 이랬으니까 포크레인이랑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게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게차 일이 없을 때는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뭐 갖다 달라 이러면 어디 뭐 갖다 달라 이러면 제가 뭐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재 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것도 다 하게 됐습니다. 뭐 지게차 일만 하시다가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그 아버지가 하시던 건재상도 같이 물려받게 되신 거잖아요. 좀 힘들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힘든 거는 처음에는 둘이서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혼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떠맡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적임자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지게차 일 없을 때는 건재도 배달도 하고. 근데 거의 주로 장비 쪽으로 제가 많이 했었어가지고 건재 일이 막 들어오고 하면은 막 다른 건재상에서 좀 전화해가지고 거기 좀 갖다 달라는데 좀 갖다 주실 수 있나. 다른 데 일도 넘기고. 제가 만약에 건재를 하고 있다가 지게차 일이 들어오면은 지게차 사장님들 번호도 다 아니까 다른 지게차 사장님한테 여기 좀 가달라고 그럴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다 어떻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혼자서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좀 오버해서 하긴 했었죠. 왜냐면 점심밥도 못 먹을 정도로 한 게 많았으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건더기 다 빠지고 있는데 혹시 부르주 하세요? 근데 항상 이게 혼자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사 먹잖아요. 이 점심 메뉴 뭐 먹을지가 진짜 일하면서 가장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고민돼요. 뭐 먹다 고민하다가 안 먹어요 결국.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이제 소파 있는데도 바닥에서 먹는 게.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파게티에 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 조절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짜파게티 잘 안 드시죠? 평소에 짜파게티가 제 주 요리인데 오늘은 조금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근데 아까 예. 방위산업체 가시다고 하시잖아요. 예예예. 왜 방위산업체 가신 거예요?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공익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뭔가 공익에서 뭔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해가지고 좀 생산적인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익 판정 받자마자 바로 그 회사들 찾아가지고 면접 보러 다니고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 방위산업체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지게차 사신 거예요? 그렇죠.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2년 2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제가 주간 야간 이러면서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일을 했어요.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방위산업체인데 주간일 때는 한 150 정도 벌었던 것 같고 야간 조금 치고 주말에 특근 나가 150에서 한 200 가까이 사이 벌었던 것 같고 야간일 때는 250에서 300 정도를 벌었어요. 세금 띄고 나서 세후. 아, 방위산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요? 예, 아무래도 야근도 하지. 그리고 주말에 특근 나가면 특근이 1.5배? 야근도 1.5배니까 야간 수당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의 나이에도 그렇게 벌었던 거는 야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일을 하면서도 또 야간 특근을 또 불렀어요. 거기서 바빠니까 일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고 싸게 먹히니까 또 젊은 애들이니까 금방 일하잖아요. 빠르게. 최고의 가성비를 띄우니까 거기 공장 사장 입장에서도 애들 일 시켜라 하고 이러니까 저희도 여기 나가면은 또 지원해야 되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그러니까 근데 뭐 돈은 다 챙겨주니까 그래도 저희도 월급 받으면은 또 좋고 막상 야근할 때는 막 욕하고 주말에 나갈 때는 진짜 나가기 싫다 이랬는데도 막상 월급 들어오면은 또 기분 좋으니까. 2년 동안 해서 돈을 얼마나 그때 모은 거예요? 2천만 원 조금 넘게 모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군대에 있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집에서 방구석에서 게임하고. 그래도 그 당시에도 쓸 거는 썼죠. 뭐 옷도 사고 그랬는데 그래도 돈이 좀 모였었죠. 그때도 혼자 살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지금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금씩 제가 한 20살 때 어머니가 그 병을 앓으셨어요. 14년도에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니까 저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막 사람들이 아버지 계시지 않았냐 했는데 아버지랑 따로 살았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 어머니랑 저랑. 그래가지고 일은 또 아버지랑 같이 했는데 어머니랑 또 따로 살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결국 가시게 되셨습니다. 조심히. 네, 소장님. 예. 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You're taking me back to the sleepless nights.